지난 한일 정상회담 16일, 17일 날 일어났었는데 실제 본의원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불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호 호혜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주 굴종적으로 됐다고 봐요. 일본은 역사 왜곡이나 영토 야욕, 경제 보복 이런 중단함이 없이 실제 모든 것이 성사가 되어버려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그 국가와 국민, 영토를 지켜야 되는 주책임자로서 이럴 때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내용과 형식 모두 다 굴종적이었어요. 형식 면에서는 공항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렸을 때 차관급이 마중 나왔고 바이든이 나왔을 때는 장관급이 나온 거와 또 대조적이죠. 의장 행사할 땐 또 어땠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일장기에 가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좀 불종감을 느꼈죠. 그와 반면 기시다는 태극기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일장기 앞에서는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불종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용 면에서도 한일 정상이 기자회견 할 때 기시다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면서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강제징용이 합법적이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뇌물로 바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 규제만 해도 수출 규제, 경제 제재만 해도 수출 규제만 풀고 화이트 리스트는 완전히 안 풀고 현재 논의됐는데 우리는 WTO 제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 안 한다. 이거죠. 요 팩트만 봐도 사실은 축구로 따지면 4대0 완패입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저는 이것이 다 안보와 연결이 되는데 작년 말에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 2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뭐죠? 일본의 안보 3대 문서에 2가지 사항을 기재를 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항 2가지가 뭡니까? 반격 능력하고 네. 독도 문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동안 방위백서까지만 했는데 이런 전략 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략 문서 기존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표현은 약간 다른데 독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 표현은 약간 다르긴 한데 독도 문제가 지금 기존의 전략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근데 왜 일본 입장을 자꾸 두둔하요?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 안보 문서에는 확인해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방위백서만 들어갔고 안보 문서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안보 문서 그 3대 문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작전 계획을 그렇게 하고 방위력 계획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독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작계도 만들고 방위력도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강화된 표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NHK 정상회담 때 그 직후에 NHK에서는 정상회담 간에 독도가 언급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어요. 만약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가 기시다가 얘기했다면 장관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독도 문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됐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죠. 됐다면은. 사전에 합의하자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22일 날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어요. 2월 22일 날은 일본이 주장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 다케시마 날이에요.
왜 이날 한미일 훈련을 독도에서 했죠? 그때 누가 계획은- 날짜를 정했습니까? 그때 그날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 누가 전날이었는데 날짜를 정했습니까? 아니도 한미일 같이 한 겁니다. 그 그럼 전날 그날이 하기로 다케시마 했었는데 날이란 걸 군에서는 알았습니까? 그 의원님 저희들이 그 전날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 다음날 미뤄지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데 우연히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예 참 국방부가 무능한 그 얘기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루 그 전날 계획에 대해서 기상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취소해야죠. 어떻게 다케시마 날에 일본을 다 같이 동해 지역에서 훈련합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우연히 다케시마 날에 했다. 하루 그럼 장관님 그럼 그날 의원님, 다케시마 의원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의원님 몰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케시마 날에 우리가 훈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모르고 해도 문제고 알고 그게 해도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를 알고 일부러 그런 날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고 했다는 것 예. 자체가 일본을 제대로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면 의원님, 그건 문제죠. 의원님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가지고 그렇게 그 방위 그 안보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을 표시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GDP의 2%까지 하는 것. 우리 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군사 대국화입니다. 왜냐?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이기 때문이죠. 이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우리가 장관도 경계했고 저도 경계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군이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경계했어요.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의원님 독도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답변 드렸지만은 분명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리고 예, 김병주 의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굴정제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1차 질의가 끝나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시 반까지 끝나려고 시간 계산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따져보니까 2차 질의는 4분씩 드려야지만 12시 반에 끝납니다. 이해 없으시죠?